빠진 치아, 임플란트로 해야 할까요? 브릿지로 해야 할까요?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은 임플란트와 브릿지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매일치과에서 일반 진료와 임플란트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원성준 원장입니다. 임플란트 그리고 브릿지 치료는 모두 치아가 빠졌을 때 할 수 있는 치료인데요.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우선 턱뼈에 인공치근 픽스처라고 부르는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뼈랑 인공치근이 잘 붙게 되면 그 후에 저희가 이제 보철물을 만들어 드리는 치료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브릿지 같은 경우는 가운데 치아가 없는 경우에 양쪽의 치아를 깎아서 씌우는 보철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릿지 치료의 장점은 양쪽에 저희가 기둥 역할을 하는 치아가 있을 때 그 치아를 깎아서 씌우는 치료만으로 치아가 없는 자리에도 인공 치아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해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로 수술이나 이런 방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진행될 수가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임플란트에 비해서 조금 더 경제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접한 건강한 치아를 깎아야 하는 게 큰 단점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치아들이 힘을 받게 되는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그 역할 자체를 하면서 한번 이제 깎게 된 치아가 좀 더 약해질 수도 있고, 추후에 신경치료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제 브릿지 같은 경우에 여러 개 치아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하방으로 치실, 칫솔질 등이 좀 어려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2차적으로 충치가 생긴다든지 치주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보철 치료, 특히 이제 크라운, 브릿지 등의 치료는 평균적으로 수명이 5에서 7년 정도 후에 교체가 필요한 정도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경우에 관리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색의 변화, 형태의 변화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아가 빠진 자리에 이제 치아 또는 임플란트를 심지 않고 그대로 상부 인공치아 보철물만 만들어 드리는 경우에는 턱뼈에 흡수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추후에 임플란트 등의 다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난이도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선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턱뼈의 흡수가 오히려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 자극을 계속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뼈의 볼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릿지에 비해서 자연 치아와 좀 더 비슷한 구조를 갖기 때문에 씹는 힘이나 이런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오랫동안 유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임플란트 씹는 자리 외에 주변 치아를 깎아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충치가 새로 생긴다든지 하는 등의 2차적인 부작용이 조금 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임플란트의 경우 10년 성공률이 97% 정도로 논문에서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관리만 잘 해주신다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반영구적인 치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한 치료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감염 또는 신경 손상 그리고 상악동 손상 등의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회복까지 시간이 좀 걸리실 수 있습니다. 특히 환자분들의 전신적인 건강 상태를 저희가 예의주시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점이 있고요. 또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통증이라든지 부종 등으로 불편해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임플란트도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은 턱뼈가 상태가 좋아야 합니다. 턱뼈의 양이라든지 밀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고, 임플란트를 한 후에도 습관이라든지 전신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심한 이갈이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경우 임플란트 치료 후에 나사가 풀린다든지 아니면 임플란트 인공치근과 뼈의 융합이 실패할 확률이 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 저희는 추가적으로 금연 지도나 아니면 이갈이 장치 등의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적인 질환의 경우 예를 들어 심근경색, 뇌졸중, 면역 결핍, 출혈성 질환, 골다공증, 임신, 수유, 그리고 항암, 면역 억제 약물 등을 복용하고 계신 경우에 미리 이제 담당 의사와 논의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제한도 있는데요. 만 18세 이하의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성장기이기 때문에 턱뼈에 계속 이제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라서 저희는 임플란트를
권유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임플란트와 브릿지의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우선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개개의 치아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연결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칫솔질 또는 치실 등의 사용이 편리하게 만들어 드리고 있어서 관리가 좀 더 수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임플란트 인공 치근이랑 그 다음에 잇몸 사이 그리고 크라운 하방 부위를 잘 관리한다면 임플란트 주위염 등의 이런 질환들을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양쪽 기둥이 되는 치아부터 전체적인 보철물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철물 하방을 통과하는 치실 등의 사용이 거의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번거로워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도 원장님은 브릿지, 임플란트 둘 중에 뭐 고르라면? 우선 아까 설명드렸듯이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좀 더 임플란트를 권유드리고 있긴 합니다. 건전한 자연 치아를 침습적으로 이제 깎아내야 한다는 점이 우선 환자분들에게 좀 더 권유드리지 않고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임플란트의 경우 요즘 이제 임플란트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서울매일 치과병원에서는 임플란트의 숙련도가 높으신 원장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받은 후에 오랫동안 쓰실 수 있는 치료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임플란트와 브릿지 모두 각자의 장단점이 뚜렷한 치료입니다. 빠른 치료와 적은 비용 부담을 원하시면 브릿지, 긴 수명과 주변 치아 보존이 중요한 경우라면 임플란트. 이렇듯 무엇이 더 좋다가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맞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서울매일 치과에서는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환자분들께 꼭 맞는 치료 방향을 먼저 안내 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치과 가기 좋은 날을 응원합니다. 이상 서울매일 치과 원성준 원장이었습니다.